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최신기 주문력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정보박사가 출간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및 실기 교재 베이스로 해서 5번째 실기 최신기 주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수로서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에 있는 암호를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실습 파일은 아래쪽에 제가 설명 문구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푸신 다음에 해당 폴더로 더블클릭해서 실기 기출문제 폴더를 여신 다음에 5번째, 네, 총 10회분 중에 5번째 엑셀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호를 묻는데 문제지에 표시되어져 있는 암호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문제풀이는 시험시간이 40분이에요. 40분 합격 점수는 70점입니다. 70점이기 때문에 소시간 내에 배점이 높은 부분부터 공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분석작업 문제 유형이 총 6개의 문제 유형 범위 내에서 2문제 나오기 때문에 배점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추천은 분석작업, 매크로, 차트, 기본작업 2, 기본작업 3, 그리고 계산작업, 마지막으로 기본작업 1 순서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렇게 풀이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작업 1 시트 선택하시고요. 문제지는 348페이지. 자, 분석작업 2문제인데 문항당 배점 10점입니다. 1번 문제 유형이 피벗 테이블 작성이고요. 2번 문제 유형이 통합 문제로 주어져 있는데, 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을 접하시게 되면 세부 조건 첫 번째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세부 조건 첫 번째 보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가 A20셀 시작하도록 이렇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분석작업 1시트 선택한 다음에 표 영역 안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에 삽입 탭을 선택합니다. 삽입 탭에 표그룹에서요.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상자가 실행되어지면 밑에 있는 영역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를 반드시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요. 요렇게 해야지 얘가 활성화되어져요. 활성화되어진 입력란, 위치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의 첫 번째 조건에서 요구했던 위치가 A20셀이니까 A의 20셀을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혔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 떠 있는데, 자, 문제 자체에서 그 필드에 대한 영역 배치, 영역은 4개입니다. 보고서 필터 영역, 열 레이블 영역, 행 레이블 영역, 시그마 값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납품업체를 보고서 필터에다 넣어라. 그러면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필드 목록에서 납품업체를 마우스로 꾹 누른 다음에 필터 박스에다가 걸어서 놓으세요. 요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제품명은 행 레이블에다가 제품명을 끌어서 행 레이블 박스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납품1은 열 레이블, 납품1은 열 레이블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값에는 납품 수량의 합계와 그리고 납품 총의 평균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납품 수량부터 선택해서 시그마 값에다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납품 총액도 요 합계 납품 수량 밑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함수가 납품 수량은 합계이지만 납품 총액은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납품 총액이 합계되어 있으니까 요걸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자, 요거를 살짝 값필드, 마지막에 있는 요 합계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필드 설정을 선택하게 되면 값필드 설정 대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여기에서 함수의 종류를 평균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서 바꿔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요조건에 맞춰서 해당 그 필드 영역 배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게 혹시 누락되어진 조건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여기 보면은 행의 중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피벗 테이블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행의 중합계는 표시 안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해당 피벗 테이블 보고서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고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서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정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행정하게 표시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체크를 해제 하게 되면 행정하게 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없어져요. 없어졌죠? 네. 자, 세부 조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건 요구 조건 충족시켰고, 두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하라. 마우스 포인트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그룹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요 형식 여기 있네요. 네, 눌러요. 눌러서 적용시킵니다. 개요 형식 됐고, 마지막 납품 수량의 합계와 납품 총액의 평균은 셀 서식을 이용해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에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숫자 데이터 범위 영역 입력된 거 B 23에서부터 G에 27까지 영역 블록정한 다음에, 자, 셀 서식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에 천 단위 더 쉽게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요 심표 스타일 요거 눌러주면 천 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어져서 네, 피벗 테이블 문제 풀이 끝났는데, 제가 그 집필한 교재 내에서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중에서는 이 5회차의 요구조건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 범위 내가 충분하게 커버되고, 이 외적인 부분은 이제 그 디자인 부분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적용하는 것 정도, 네, 뭐 밝게 몇 번 눌러라, 뭐 적용시켜라, 이 정도 요구 조건 더 나올 수 있긴 해요. 자, 피벗 테이블은 전체 6개 문제 유형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네, 익혀 놓으시고요. 다음 분석 작업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에서는요, 통합 문제, 이게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분석 작업 2시트 선택한 다음에 표가요, 네 4개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 봅니다. 통합 기능 이용하라. 통합 문제가 나오면 적용 함수를 확인하세요. 적용 함수 평균이네요. 표 1과 2와 3에 대한 제품명별 총생산량, 불량품, 출고량의 평균을 해당 3, 4분기 표 여기에 계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가전제품 현황 3, 4분기까지의 표 전체를 블록 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통합 찾아집니다. 선택합니다. 데이터 통합 대상자 실행되어지면 적용 함수, 문제에서 파악되었던 함수로 수정합니다. 함수의 종류를 합계인데 문제에서 평균 요구하니까 평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참조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표 1 범위 영역에 표 머리글 A2에서부터요 D, 네, 9까지 범위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요. 이 추가 버튼. 그래서 모든 참조 영역에 추가되어 있고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표 2 영역 표 전체 A12에서부터 D19까지 블록 지정 추가 버튼, 그리고 표 3 영역 F2에서부터 I9까지 범위 영역 추가 버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준으로서 사용할 레이블을 첫 템과 왼쪽 열 꼭 체크하세요. 이 두 개만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불이 끝났습니다. 요렇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통합 문제는 쉬워요. 네, 통합 문제 나오면 반드시 점수 따셔야 돼요. 다음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시트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문제는 단서사항에 보면은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 실행되어야 정답을 인정한다라는 요구 조건이 꼭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단서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제부터 먼저 보지 말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우스 셀 포인트를 A1셀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의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 펼치 버튼 매크로 기록을 선택을 해서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매크로 이름 입력하는 단계에서 문제지를 봅니다. 네. 매크로 문제는 두 문제 나와요. 기타 작업에서 매크로 두 문제. 첫 번째 1동그라미 매크로 문제 매크로 이름 파악해보면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해당 이름을 수정합니다. 매크로 이름, 기본 이름인 매크로 1을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르세요. 다른 걸 설정하시면 안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이 4셀의 총 판매액의 평균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셀을 마우스로 선택하세요. 이 4셀 마우스로 클릭. 그럼 이 4셀을 선택하라는 게 기록이 되어지고요.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표함수 5개 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니까 홈탭 쉬운 방법 설명드립니다. 홈탭에 편집 그룹에 시그마 옆에 있는 펼치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찾아보면은 평균이 있어요.
해당이 평균을 그냥 선택하시면 equal average라고 함수식이 뚝딱 완성이 되어지고 평균과 하는 범위 영역 맞는지만 확인. 이 4에서부터 이 13 맞아요. 그냥 엔터키. 그럼 평균 구해졌고요. 여기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자, 매크로 문제 풀 때는 매크로 기록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중지시키는 시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중지. 보기 탭, 매크로 펼침 버튼, 기록 중지, 클릭.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는 꼭 단추만 물어요. 첫 번째 거. 어디 영역에 G3에서부터 H5 영역. G3의 왼쪽 상단 꼭지점에 마우스 포인트 위치하고 끌 때 놀고 있는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줘요. 놀고 있는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주고 G3에서부터 H5까지 됐죠? 마우스 떼요. 그러면 매크로 지정되어 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에서요. 단추 클릭하면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어 있고 말아 이렇게 돼있으니까 매크로는 목록에서 평균밖에 없죠. 평균을 클릭. 이름이 바뀌면 확인 클릭. 마지막에 무조건 텍스트 평균 입력해. 단자 앞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평균 입력하고 뒤에 건 지워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싹 지우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1번 풀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가 평균 구해졌던 부분 지우고 눌렀을 때 제대로 구해지면 돼요. 다음 매크로는 꼭 두 문제니까 두 번째 문제 풀 때도 문제지 먼저 보지 말고 A 1셀 선택한 다음에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서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면 매크로 이름 확인하세요. 이 동그라미 매크로 이름은 회계로 알아. 그러면 확인되어진 이름을 매크로 이름 입력란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 다음 문제지 확인합니다. 문제지 요거 굉장히 쉽게 나와요. D4부터 D13 영역 마우스로 블록 정하세요. D4 여기서부터 D13 영역과 심표 구분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셀 E4부터 E14 연속 범위. 자, 떨어져 있는 셀은 컨트롤 키 눌러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E4에서부터 E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회계 형식 기호로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회계를 선택해도 되고요. 네, 회계 그냥 누를게요. 회계 형식. 자, 너비값이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끔 여기까지만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기록 중지는 보기 탭 매크로 펼침 버튼 기록 중지 클릭. 자, 세부 조건 하나 더 있죠. 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사각형 섹션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했습니다. 어디 영역 G8에서부터 H10 G의 8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서부터 끌 때 놀고 있는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자. Alt 누르면 셀 단위로 움직여요. 셀 단위로 H10 됐습니다. 마우스 떼세요. 떼도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실행되지 않습니다. 문제 조건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텍스트 회계 입력해 회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 설정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요구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구 조건 안 주어져 있는데 맞춤 설정하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이 맞춤 그룹에서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 요 두 개에 네, 눌러주면 되겠고요. 클릭. 자, 그 다음에 도형 클릭할 때 회계 매크로가 실행됐고 설정하라. 네, 수동으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의 메뉴에서 밑에서 네 번째 매크로 지정을 선택.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 실행되면 매크로 이름 입력란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1 언더바 클릭이 네, 매크로 이름 목록에 있는 회계를 선택해서 바뀌게끔 회계 확인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으로요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작업 시트 선택한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다수문항 그리고 출력 결과 지저시 되어 있어요. 혹시 문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출력 결과하고 똑같이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은 데이터 범위 조정하는 문제용으로 거의 못 박혀 있는데요. 경영정보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추가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현재는 배슬기, 송종기, 이미정 이렇게 박기태 라고 해서 5명 중간고사 성적만으로 네, 차트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배설기, 송종기, 이미정, 라미란, 박기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입니다. 조건이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전공학과의 기말고사. 그러면 기말고사 배슬기, 송종기 떨어진 데 선택할 때는 컨트롤키 누르고 이미정과 라미란 그리고 박기태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를 하시면 뚝딱 추가돼요. 네. 계열을 추가하는 문제 유형 풀 때는 요렇게 하셔도 빠르게 요구 조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요렇게 추가시킬 영역을 머리글 꼭 포함시켜야 돼요. 네.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다음 2번 점수 주는 문제로 차트 제목 상자가 없어요. 출력 형태는 경영정보 전공의 성적 현황 차트 제목 살려와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트 선택하고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네 해당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차트 위만 나옵니다. 문제는 차트 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 상자 사입되면 내용을 경영정보 전공 네 잘못 입력했네요. 경영정보 전공의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서 보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는데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의 종류는 굴림을 하세요. 홈 탭에 글꼴 네 종류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색 표준색에 자주로 하라. 글꼴색 가밑줄 빨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 마지막 거 자주입니다. 자주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 깡통 펼치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요렇게 네. 조건을 맞게 설정 완료했고 2번 풀이 끝났고 사망으로 넘어가서 송종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안쪽 끝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송종기의 파란색 막대와 주황색 막대 안쪽 끝에 숫자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종기의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면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 요소 추가해서요.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선택하면 40 추가됐죠. 같은 방법으로 송종기의 주황색 막대 한 번 더 선택해서 송종기 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의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요렇게 요구 조건 충족이 됐습니다. 네 번째, 세로 값칙의 주 단위는 10으로 하고 계열 값칙에는 0%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세로 값칙의 현재 주 단위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0, 5, 10 5단위에요. 5단위씩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10단위로 하라. 해당 세로 값칙의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오른쪽에 축소식 작업창이 떴고요. 축 옵션에 단위 주 5.0을 1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1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0, 10, 20, 30 수정됐고요. 계열 값치기를 0%로 하라라는 거는 막대를 하나 선택하세요. 여기 네. 세로 막대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 여기 계열 겹치기와 강경덥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데이터 계열을 0%로 하라. 마이너스 27%인데 얘를 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계열간이 딱 붙어요. 됐고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다가 그림자 옵셋 네.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진 상태면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뜨죠. 차트 영역에서 테두리 그림자는 깡통 옆에 오각형 있어요. 요 효과에서 그림자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미리 설정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 옵셋 아래쪽은 네, 바깥쪽이 두 번째 겁니다. 네, 가려워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옵셋 아래쪽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로 하라. 깡통 테두리잖아요.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저 밑에 마지막에 둥근 모서리 체크박스가 있어요. 요 체크박스 체크 이렇게 하시면 설정이 완료되어집니다. 자 차트 작업 끝났어요. 작업창 닫고 기본 작업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 자 기본 작업 2는 세외 서식 적용 문제 유형인데요. 네. 다섯 문항 배점 2점씩에서 10점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의 자격증 부분 점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키셔야지 문항당 배점 한 문항당 2점 득점할 수 있으세요. A1에서부터 I1 영역 A1, I1 머리글 영역이네요.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 가운데 꼭 요구를 해요. 홈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 글꼴 요구 조건에 맞게끔 도둠체로 하세요. 도둠하고 도둠체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도둠체 직접 입력하고 크기 16으로 하라. 네. 크기값 16 입력하고 엔터키. 행높이 24로 하라.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와이 메뉴에서 행높이 선택해서 행높이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입력값 24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항 문제 끝났고요. 이 작업의 1항 문제. 다음 두 번째 A11에서부터 C11 영역 A11 여긴데요. C11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하라. 홈탭에 맞춤 그룹에서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가지고 적용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I3 영역 표 머리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채우기색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 네,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네, 표준색 네 번째 거 노랑 됐죠? 다음 3항으로 넘어가서 B3셀의 비품을 한자로 변환하라. 쉬워요. B3셀 선택하고 위에 수직 입력줄에서 비품을 블록 정한 다음에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 왼쪽에 보면 한자 키 있어요. 한자 키를 눌러요. 비품이라고 떴죠? 아예 한자로 바꿔라. 입력 형태를 한자로 변환 누르면 간단하게 요구 조건 충족되어졌습니다. 다음 네 번째 I7셀에 메모사에 봐라. 네, I7셀을 선택하세요. I의 7셀 1이라고 입력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선택하면 메모 상자 잘 떼어지고요. 메모 내용 문제지 비품 보유 최대라고 입력을 했고요. 메모 내용은 이 내용만 입력되어 있게끔 요구를 하니까 B자 앞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지워나가요. 그래서 해당 비품 보유 최대만 남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요구 조건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 반드시 메모 상자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돼요. 반드시 메모 상자에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 서식 작업 대화 상자에 맞춤 탭이 보이게 실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용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위치시키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모 서식하면 메모 글꼴 탭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자, 맞춤 탭에서요 자동 크기 체크박스 있죠. 요 체크박스 체크하시면 네 자동 크기 요구 조건 간단히 충족이 되어졌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 저는 지금 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메모 입력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표시 및 숨기기 선택해서 네 항상 보이게 마우스 포인트 위치 상관없이. 네 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요. 네 다섯 번째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A3 여기서부터요 I11까지 범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설정하라는 홈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는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펼치 버튼 중간단에 있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요. 네, 다섯 문제 2점 배점을 10점 풀이 끝났고요. 다음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유형이에요. 기본 작업 3번 문제 유형은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회에서 저희가 경험하실 외부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 그리고 9회에서 저희가 경험하실 연결할 그림 붙여넣기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시트 선택하시고 문제 요조건이 꼭 두 개가 나오는데 살펴보면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라는 조건과 상여 비율이 7% 이상이라는 두 개의 조건, 연결고리이면서 네, 엔드 조건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먼저 조건 범위부터 지정을 요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고급 필터의 조건은 A17에서부터 B17 영역에 19 영역에 입력하라. 기준이 되어지는 건 필드명이에요. 인사고가와 상여 비율. 그래서 인사고가와 해당 상여 비율을 복사를 합니다. 인사고가 상여 비율 떨어져 있으니까 인사고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상여 비율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시작 위치 A17셀 A17셀에다가 붙여넣기,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가 바로 밑에다가 기준이 20 이상 크거나 같다 2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여 비율 7% 이상인데 연결고리 따져야 된다 그랬죠. 이면서는 엔드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면 인사고가 조건 입력하는 요 셀하고 같은 행에다가 옆에다가 네,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또는 조건입니다. 또는 조건은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또는 조건은 자 상여별 바로 밑에다가 7% 이상 크거나 같다 7%까지 입력해버리세요. 그러면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 뽑아라. 고급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여기 표영역 안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데이터의 고급 선택하게 되면 요 왼쪽 상단에 단위 갈록그림이 원이 있어가지고 얘가 오류가 뜰 거예요. 요렇게 오류가 뜨니까 수동으로 표 전체 A3에서부터 H15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세요. 자 그럼 고급 필터 작성이 실행되면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범위 입력란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조건범위 입력한 A17에서부터 B18까지 블록 지정하고 복사 위치는 세부 조건 두 번째 보면 꼭 이렇게 복사 위치 지정돼 있어요. 동일 시트에 A20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사 위치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A의 20셀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줘서 네, 둘, 넷, 6명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그리고 상여 비율이 7% 이상 이렇게 6명께 걸러졌습니다. 기본작업 3번 문제는 배점 5점입니다. 다음 계산작업으로 넘어갈게요. 네, 계산작업은 표 5개가 주어져 있고요. 세로로 길쭉이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단일셀이 2문제 나와요. 단일셀 문제가 2문제 나옵니다. 네. 세로 길쭉은 하나는 꼭 기준표가 제시되어서 나와요. 표 1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표 1 대상으로 문제를 물어요. 성적이 첫 번째로 높으면 1등으로, 두 번째로 높으면 2등으로, 세 번째로 높으면 3등으로, 그 외에는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라. if해라 하고요. 네. choose하고 rank.eq 함수 다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choose하고 rank.eq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식에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if해라가 실행되게끔 먼저 E에 3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실행하는 게 if해라니까 if해라 부터 먼저 검색해서 네, 확인 눌러가지고 if해라 함수 인수에서 밸류 부분에다가 choose rank.eq choose는 찾기 탐지 함수예요. 해당 이제 첫 번째 함수 인수가 숫자값이 오고 그 숫자값에 해당되는 목록을 추출하는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choose 달려 열고 해당 위에 상단에 choose를 클릭을 하게 되면 choose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바뀌면 index 언더바 num에다가 문제에서요. 성적 필드가 있어요. 성적 필드의 값이 첫 번째로 높으면 1등으로, 두 번째로 높으면 2등으로, 세 번째는 3등,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기 등위 구하는 rank.eq로 등위를 구해야 돼요. 성적에 대한 등위 구합니다. 그래서 rank.eq 다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입력란 클릭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류가 떠버려요. 그래서 choose에 입력란 index 언더바 num 입력란을 클릭하고 여기 단에다가 rank.eq를 입력하셔야 돼요. rank.eq 갈래 열고 그 다음에 rank.eq에 대한 네, 함수 인수 도움말 얻고자 하면 rank.eq를 클릭하면 rank.eq로 바뀌었죠? 자, 성적에 대한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같은 행에 있는 성적 입력란 선택하고 레퍼런스 범위 영역은 전체 성적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전체 성적과. 그래서 D3에서부터 D11까지 범위 영역을 레퍼런스 영역으로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레퍼런스 영역은 네,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요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블럭 지정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로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게끔 바꿔줘야 돼요. F4번기 이렇게 누르면 달러가 따다다닥 붙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오더는 성적은 큰값이 1등이죠. 큰값이 1등. 큰값이 1등이면 네, 0 또는 생략이면 내림차순. 내림차순이 큰값 1등이에요. 0 아닌 값 입력하면 오림차순. 여기는 0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현재까지 중간까지 완성한 수식은 요런데 여기서 다시 choose를 클릭하세요. choose를 클릭해서 choose의 첫 번째 함수 인수에 index 언더바 num은 랭크를 이용해서 순위가 구해졌고요. 일례로 얘가 7입니다. 7인데 문제에서요.
순위가 1등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판정을 1등. 그래서 밸류 1에다가 상따옴비 묶음 1등 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등일 때는 밸류 2에다가 2등 상따옴비 묶음 2등. 그 다음 3등일 때는 밸류 3에다가 3등.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4등부터 9등까지 있는데 입력 안 해버려요. 입력 안 해버리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요. 지금 7등이잖아요. 7등인데 7등에 실행할 실행문을 지정 안 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if error를 클릭을 해보면 if error 이렇게 클릭해보면 요게 이제 샵밸류 오류가 뜬 거죠. 네. 7등인데 7등 실행문을 지정 안 해주니까 7등은 뭐 실행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오류가 뜨는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4등부터 9등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백을 실행시켜라. 네, 오류일 때 실행문 여기다가 상따옴비 묶음으로 요게 완성된 수식입니다. 이렇게 if error choose rank.eq 이용해서 경위가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이렇게 하고 4등부터 9등까지를 지정 안 해줘버리면서 오류가 발생할 건 강제적으로 만들고, 오류가 발생할 때 실행문을 상따옴비 묶음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진 거고요. rank.eq는 반드시 참조 범위를 절대 참조로 하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네, 완성된 결과 확인. 그 다음에 해당 셀 자동체 맨들 이 점을 더블클릭 따닥 해서 경위는 1등, 2등, 3등만 표시되어지게끔, 나머지 표시 안 되게끔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완성된 함수식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2번은 표 2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고객 정보라는 표인데 가입일로부터 오늘 날짜까지 가입 일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days 함수하고 today 함수 사용하시오. 쉬워요. 제2의 3셀 선택한 다음에 fx 누르고요. 두 날짜 사이에 차이 일수를 구하는 함수가 days 함수예요. 그래서 days 함수 2021년 출제 기준 변경되면서 추가되어진 함수입니다. days 함수의 주의될 사항은 뭐냐면 함수 인수 두 개인데 앞에 오는 게 최근 날짜, 뒤에 오는 게 올해는 날짜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 1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가입 일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근 날짜 end date는 오늘 구하는 함수 today 함수를 여기다가 수동으로 today는 갈록구름이 그냥 묶어주면 돼요. 네, 함수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days today 갈록구름이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start date는 같은 행에 있는 가입일이 입력된 셀 요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equal days 갈로 today 갈록구름이 쉼표 i3셀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가입 1로부터 오늘까지의 날짜 수가 구해졌고, 해당 자동체 맨들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행 단위별로 쫙 구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함수 완성한 결과치는 제2 3셀에 입력할 함수식은 equal days 갈로 today 갈록구름이 쉼표 i3 갈로 닫기입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3 대상으로 출제됐는데 3번은 단일 셀 문제 유형이네요. 네,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면 표 3에서 판매량이 판매량의 평균 이상인 제품 수를 A25셀에 계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count if하고 average 함수와 and 연산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문제도 자주 접하실 문제 유형이에요. 자, E가 아니고 A25셀 선택하고요. fx 누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라. count if입니다. count if 엔터키 눌러가지고 찾아서 확인 누르면 count if 함수는 함수 인수가 두 개 요구해요. 조건 범위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 범위는 뭐냐면 판매량의 입력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range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판매량 입력되어 있는 범위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판매량 입력된 범위 영역 D15에서부터 D23까지. 그 다음에 요 입력값 E 기준 크라이테리어는 판매량의 평균 구한 거 이상인 거, 판매량 평균 구한 거 이상인 거. 네. 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기준을 반드시 상따옴 묶어줘요. 상따옴표 이상은 크거나 같다잖아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 에버리지네. 그럼 에버리지 이렇게 하시고 갈로 연 다음에 판매량의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갈로 닫기, 그 다음 상따옴표 묶음 해주면 안 돼요.
확인하신 것처럼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크거나 같다 뭐 평균값이 안 구해져요. 평균값이 안 구해지고 문자열로만 찍혀버려요. 네. 상따옴표 안에다가 함수명을 적게 되면 함수로 인식되지 않고 그냥 글자 문자열로 인식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네. 요 풀이 방법을 아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상만 상따옴표를 묶어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상따옴표는 닫고요. 그 다음에 연결연산자 AND 연결연산자를 상따옴표 크거나 같다 상따옴표 뒤에다가 AND 이렇게 해줘요. 그래야지 얘가 구해요. 이렇게 평균을. 그래서 구해진 평균값 187.7777778 이상 이렇게. 네. 그리고 결과값 6 이렇게 구해졌잖아요. 6명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에 비교 연산자만 상따옴표 묶고 AND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함수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확인하면 6이라고 구해졌어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표사 대상입니다. 네, 표사 대상. 팀별 급여 지급 현황이라는 표가 제시되었는데 직책이 팀장인 직원들의 급여액의 평균을 제25세일에 계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지급의 평균은 100일자리에서 올리면 1000자리까지 표시시키고 라운드업하고 뒤에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이게 단일셀 함수식입니다. 단일셀 함수식은 두 문제 나오는데 하나는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와 하나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올림 처리는 라운드업입니다. 그래서 fx 누른 다음에 라운드업으로요. 네, 라운드업 먼저 입력해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시킨 다음에 넘버에다가는 dAverage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평균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dAverage 가로 열기 그리고 dAverage를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인수 대화상자 바뀌면 dAverage 걸로 바뀌면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표 전체 블록 정하세요. 표 4 범위 영역 G14에서부터 J24까지 영역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필드는 평균을 구할 범위 영역이에요. 문제에서 조건은 직책이 팀장이고요. 평균은 뭐에 대한 평균 구하라? 직원들의 급여액에 대한 평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드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급여액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선택하세요. 급여액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J14는 상따옴표 묶은 급여액 입력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어에서요. 크라이테리어에서 문제에서는요. 직책이 팀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력 데이터 직책 팀장 요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네. dAverage로 구한 부분은 요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라운드업을 선택하세요. 라운드업을 선택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평균 구한 해당 값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576만, 6666.667인데 문제에서 표시 자릿수, 최종적으로 표시 자릿수 1000단위까지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000단위면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 0개수가 몇 개? 3개 요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값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보면 네 576만 7000이라고 제대로 구해지죠. 확인 해서 구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라운드업 dAverage. 자, 다음요. 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별 제품 판매 현황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표 5에서 제품 코드 마지막 글자 그리고 코드표 밑에 코드표 네 주어져 있는데 제품명을 표시하라. 기준표가 세로로 일주이기 때문에 단일 함수로 따지면은 VLOOKUP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 유형인데 여기는 네 VLOOKUP으로 풀어라라고 하지 않고 인덱스와 매치 함수 이용해서 그리고 write 3개 이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VLOOKUP 함수로 푸는 거하고 비교하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차근차근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에 29세 선택을 하고요. D 29세 선택한 다음에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았을 때 그 글자로 코드표를 참조해서 해당 그 코드표 그 글자의 코드에 제품명을 뽑는 문제 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덱스 매치 라이트면 이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fx 누른 다음에
인덱스부터. 인덱스 함수는 색인 함수예요. 범위 영역을 지정해주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거 그냥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확인 누르세요. array 영역은 밑에 있는 기준표 있죠. 기준표에서 범위 영역 내에 몇 열이 만나는 값 뽑아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 영역은 A 40에서부터 B 42 이렇게 범위 지정하세요. A 40에서부터 B 42까지 영역을 범위 지정하는데 해당 이 범위 영역을 문제 요 자동체면들로 함수식을 채우더라도 참조 위치가 달라지면 안 돼요. 요 영역이. 그래서 F4번 기능키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로 바꿔요. 달러가 연료관행 앞에 꼭 붙게끔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이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 몇 행에 있는 몇 열 뽑아올 건가 요 몇 행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로우 언더바 인덱스를 매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 행 단위별 제품 코드 문자열 제일 마지막 한 글자는 라이트 함수로 뽑고 그 라이트 함수로 뽑은 문자 한 글자가 요 코드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있는지로 행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로우 언더바 인덱스 로우 언더바 NUM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매치 함수 사용합니다. 매치 갈로 열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여기서 매치를 클릭합니다. 매치를 클릭하게 되면 매치 함수에 대한 도움말 뜨는데 함수 위주 대하상자 줘야 할 값은 RIGHT 함수, write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위에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셀 입력란, 입력값 선택을 하고요. 그냥 끝에 한 글자니까 네 그냥 심표 1 이렇게 할게요. 갈라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A29 셀에 입력되어진 문자열의 오른쪽 한 글자 네, 뽑은 게 S예요. 자, 그 다음에 줘야 할 범위 영역 줘야 할 범위 영역은 찾고자 하는 값은 S고요. 줘야 할 범위는 이 S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부분은 밑에 있는 코드표에 코드 요 3개 범위 영역을 블록 정하세요. 요 3개 범위 영역 블록 정해서 요 3개 중에서 S가 몇 번째 있어. 네, 이 S는 지금 첫 번째 있다 그죠? 네, 반응값 1일 건데 요 줘야 할 범위 영역도 마찬가지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F4번 기능키 눌러가지고 네 절대 참조가 되게끔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치 방식은 정확히 일치로 하면 돼요. 0, 0, 0 0만 물어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덱스를 다시 클릭해가지고요 해당 요 범위 영역 내에서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 떼낸 거 코드 범위에서 일치하는 거 그러면 행 지정이 되죠. 행, 몇 행, 1행 그 다음에 몇 열에 입력되어진 값을 뽑아올 건데 2열에 입력되어진 값 제품명 뽑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컬럼 언더바 NUM은 고정이에요. 2라고 2 그럼 컴퓨터죠. S는 컴퓨터야. 확인 그 다음에 자동차 맨들 더블 클릭 해서 이렇게 쫙 구하시면 돼요.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인덱스 매치 wri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풀이 마쳤고요. 자, 제5회차 계산자하고 5번까지 풀이를 마쳤습니다. 네, 남아있는 부분은 실전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순서를 많이 바꿨죠. 기본자가 1만 남았어요. 기본자가 1번은요 단순 데이터 입력 문제예요. 단순 데이터 입력 문제라서 해당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면 안 하시는 게 그냥 마이너스 5점 달고 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자, 비분자 1번 광명 문화센터 접수 현황 입력되어 있고요. A3에서부터 G13까지입니다. A3에서부터 G13 영역 네,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지 보면서 그냥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구분 보이게끔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좀 줄일게요. 네, 자 입력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엔터 음식 갈로 영어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다 그죠? 푸드 갈로 닫고 자 똑같은 내용은 입력하면 자동 채워져요. 미술 아트 갈로 닫고 엔터 미 엔터 음악 뮤직 갈로 닫고 엔터 엔터 네
Shift 엔터 누르면 다시 올라가요.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음악 뷰티 갈로 뷰티 갈로 닫고 엔터키 뷰 자동 채워지면 엔터 건강 헬스 엔터 건 자동 채워지면 엔터 강자명 건강밥상 슈가 쿠킹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감성 서양화 냅킨 아트 낭만 우쿨렐레 통쾌 통기타 셀프 네일 아트 뷰티 박스 뷰티입니다. 뷰티 박스 슬림 요가 밴드 필라테스 강사명 김주형 최준홍 강기영 심송희 손혜진 남성민 이은화 이찬우 이연희 김명선 정원 숫자값만 10 엔터키 15 엔터 8 엔터 10 엔터 12 엔터 15 엔터 20 엔터 14 엔터 20 엔터 25 엔터 수강 요일 금요일 엔터 금 엔터 수요일 엔터 목요일 엔터 토요일 엔터 토 엔터 수 엔터 금 엔터 토 엔터 토 엔터 수강 시간 직접 입력입니다. 2시간 2시간 1시간 엔터 1시 엔터 1시 엔터 1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고 그 다음에 2시 2시 1시 1시 엔터 장소 장미홀 튤립홀 백합홀 튤 엔터 장 엔터 백 엔터 장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누르세요. 개나리홀 튤 엔터 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그냥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저장만 제한된 시간 40분 이내에 합격 점수 70점. 자 이상으로요 네 5회차 풀이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박사였습니다.